안녕하십니까. 2급 배정한자풀이 8번째 시간입니다. 확인학습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요.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문제 풀기 위해서 문제의 핵심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배정한자입니다. 배정한자는 그만큼 여러분에게 기초학습이 되는 거죠. 기초가 되어야만 일반 문학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나다라를 알아야 편지를 쓰든 남의 글을 읽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자 학습 충분히 돼야 한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한자 학습 2급 배정 한자풀이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보니까요. 이걸 나열하고도 하고 줄여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또 취하려라고도 하죠. 머리혈이란, 즉 내 머리에서 취하고 버리는 것을 머릿속에서 미리미리 계산하고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미리에 맡길 예자거든요. 우리가 예비 신랑 미리 준비한 거죠. 그다음 예금 미리미리 저온을 넣어놓은 것이 예금이에요. 그런데 이 머리혈 대신 옆에 무슨 자가 온 것도 미리였죠? 그렇죠. 코끼리 상자가 와도 미리 예자죠. 왜 그렇다고 그랬죠? 코끼리라는 녀석은 행동이 느릿느릿해서 여유가 있어 보여서 미리라는 뜻도 있었고, 또 하나 자기 죽을 때쯤 되면 자기 조상의 무덤으로 가서 죽는다. 그래서 상아탑이라는 설명을 제가 했었죠. 코끼리는 죽은 곳에 뼈들이 굉장히 탑처럼 쌓여 있다. 그래서 이게 미리 예자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억을 하든 못하시든. 그래서 우리 예비나 예금할 때 이 머리나 코끼리는 예지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지 학생 놀라지 말고요. 네, 예지라는 학생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지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예지의 능력이 아니고 뭔가 미리미리 알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람한테 있습니다. 개미도 비가 올 줄을 알아요. 다만 사람만이 언제부턴가 그 감각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오늘 저녁 사실은요, 낮에 돈을 보면 밤에 별 볼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낮에 돈을 보니까 밤에 별 볼 일이 없지요. 별을 보면요, 내일 비가 올런지 바람 불런지 압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리미리 알 수 있어요. 죽음이 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아플런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그렇게 뛰어납니다. 여러분이 바쁘게 다른 것에 현혹이 돼서 자기 자신을 파악하지 못했을 뿐이죠. 마음 수련하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 온전할 온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벼화 옆에 수물은, 이게 무슨 자일까요? 즉 곡식을 숨겨놓으니 집안이 편안하다 해서 편안할 온자입니다. 온전할 온이라고도 하고 안온할 온이라고도 하고 편안할 온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온건주의, 편안하고 뭔가 좀 굳센 주의를 온건주의라고 그러고, 온전하다, 야 너 목숨이 온전히 보존됐냐 할 때 온전하다, 편안할 온 또는 편안할 온, 온전할 온, 이러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사실은 옛날 사람들은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곡식을 집안에 가득 챙겨 놓으면 평온하고 안온합니다. 온전하죠. 그것이 요즘 신개혁 세력이 주장하는 보수 온건주의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온건주의입니까? 내가 돈 벌어놨다고 온건주의는 아니죠. 무슨 얘기냐? 개혁이 온건을 포함하지 못하면 여전히 보수 세력으로 남을 뿐입니다. 즉 개혁이 성공하려면 결과가 남아야, 결과가 있어야 그것이 개혁입니다. 결과가 없다면 또 다른 보수일 뿐이죠. 이름만 개혁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죠? 네, 선거철도 아닌 것 같은데, 네, 바로 다음 글자 지나가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 우리가 포옹하다. 저 학생 금세 눈 뜨네요. 다른 글자 그렇게 외우라고 해도 안 외우던 학생이 왜 갑자기 포옹하니까 눈을 번쩍 뜹니까? 네, 안을 옹자, 포옹할 옹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손수, 제방변 옆에 이게 무슨 자예요? 화할 옹자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는 막힐 옹자라고도 하죠. 즉 손으로 막아서 가리다, 끌어안다의 뜻입니다. 옛날은 어쨌든 중요한 건 무언가 좀 손으로 가리고서 막히게 해놓고서 서로 끌어안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이것을 끌어안을 옹자다. 그래서 옹호하다, 끌어안고서 보호해 주는 게 옹호하는 겁니다. 그 다음 포옹하다, 끌어안을 포자에 끌어안을 옹자, 포옹이라는 글자입니다. 사실은요,
포옹하면 왠지 외래어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한자어입니다. 즉 끌어안을 포, 끌어안을 옹. 근데 끌어안을 옹자 너무 재밌지 않나요? 손수에 막히로 손으로 두 사람이 딱 들러붙어 가지고서 막아놓는 겁니다. 빈틈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아주 너와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하듯이 그냥 완전히 간격을 없애버립니다. 네, 그것이 옹입니다. 네, 그러다가 옹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어쨌든 옹자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네, 이번 글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네요. 왜 그러냐고요? 보십시오. 안이불 밑에 바를정. 바르지 않다예요. 바르지 않다. 바르지 않으니까 삐뚤은 거죠. 그래서 이게 삐뚤의자예요. 삐뚤 왜? 그래, 우리 예를 들어 역사를 왜곡하다. 바르지 않게 굽게 만들었다. 왜곡. 그 다음 외사. 삐뚤어서 기울어져 있는 걸 외사라고 그래요. 그럼 물론 책방이나 어디 마트 가서 외사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삐뚤의자는 안이불 밑에 바를정. 바르지 않는 게 삐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중간 개념이 온전하게 있으면서도 온전하게 없는 거예요. 바르지 않으면 삐뚤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삐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삐뚤어져 있는 상황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글자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여자하고 관계가 있네요. 같이 보도록 하죠. 계집녀 옆에 일찍 죽을 요자요. 즉 여자가 일찍 죽은 모습이 애처롭다 해서 곱게 하다는 뜻이요. 후에 요망하다라는 뜻도 돼서 요괴요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자가 일찍 죽은 여자애들 보면 대부분 다 아립답고 고와요. 그것은 요괴나 요망한 짓이 했다고 해서 요망할 요라고도 하고 요괴요라고 했다가 이게 무슨 자도 되느냐면 요염할 요자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시집간 여자 보고 요염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아줌마들은 무섭지, 무서운 대상이지 요염한 대상은 아니에요. 장가 가보세요. 아줌마가 얼마나 무서운가 알게 됩니다. 네, 웬만하면 맞짱 뜨자는 분위기죠. 절대로 뭐 승복할 분위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요염하다는 건 일찍 죽은 여자아이를 처녀 귀신이라고 해서 치장을 잘 해줍니다. 그 모습이 요염했다는 얘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무르익은 여자의 자태가 얼마나 요염했겠습니까? 그러한 글자는 요괴가 데려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요괴가 질투를 해가지고. 그래서 요염할 요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는 분발러주고 이렇게 백색 피부를 갖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찍 죽은 처녀 귀신한테는 그렇게 분장을 해줬었다는 얘기입니다. 애초로워서요. 아직 꽃도 다 피워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런 글자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여기를 보십시오. 요망하다. 즉 이걸 요망할 요라고도 하고 이게 망령될 망자잖아요. 망령될 망자도 계집녀가 들어가죠. 즉 계집이 법도를 잊어버리면 그게 망령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치매나 어떠한 그런 형태처럼 되는 걸 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망, 요염하다, 요괴. 우리가 참 그 요사스럽고 괴이한 현상을 일어나는 것을 요괴라고 그러잖아요. 요괴 이럴 때 쓰는 자입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세상은 어쨌든 반은 여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 한자나 어떤 것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남자들이 좀 더 사회활동이 많았던 시대다 보니까 여자를 들먹거려서 만들어 놓은 글자 치고서 남자들 입장에서 만들어 놓지 않은 글자가 드물어요. 앞으로는요,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망할 요자를 어쩌면 계집녀 대신 아들 자자 만들어 놓을지 모릅니다. 그 일찍 죽은 꽃미남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될런지도 몰라요. 시대에 따라서 한자는 만들어지거든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글자는 언뜻 봐도 이해될 겁니다. 불이랑 관계가 있다는 거죠. 같이 볼까요? 불화 옆에 얼굴용이라고도 하고 용납될 용이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쇠금 옆에 용납될 얼굴용, 용납될 용자의 속자입니다. 이 자가. 즉 무슨 얘기냐면 녹일 용자인데 즉 불로 본래는 쇠를 녹여서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만든다는 녹이다라는 뜻이었는데 불로
쇠를 달구어 가지고 어떤 형태의 모양으로든 만들어내기 위해선 쇠를 녹여야 된다 해서 녹일 용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용광로, 용해 작업할 때 용해, 물론 원자는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이 원자와 속자를 구분 못하면 안 되겠죠. 원래 녹일 용자는요, 쇠근변 옆에 얼굴 용자입니다. 쇠를 어떠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녹여야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요, 녹였을 때만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물 포옹하고 포용하십시오. 그럴 때만 새로운 것이 만들어내집니다. 개혁도 온건과 보수를 끌어안았을 때만 개혁이 됩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품팔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볼까요? 사람인변 옆에 쓸 용자죠. 즉 사람을 쓴다는 데서 품팔다의 뜻으로 품팔용자입니다. 우리가 용병, 돈을 주고서 사가지고서 사용하는 군사죠. 그 다음 고용, 품팔고 품팔용, 고용, 유의 결합어 형태입니다. 이 쓸 용자가 떳떳할 용이라고도 하죠. 즉 집안에서 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떳떳한 일이다. 왜냐하면 옛날엔 자급자족이라는 어떤 그 사회 경제 체제였기 때문에 자기가 쓰는 물건들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것을 용이라고 했다가 그 만들어내는 물건을 사용한다 해서 쓸용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죠. 중용이라는 거 결국 그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좌로나 우로나의 형평성을 사용하는 겁니다. 기준대가 있어서요. 옛날 저울은 양팔 저울입니다. 이쪽과 저쪽에 기준선을 맞춘다는 이야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답답할 울자입니다. 무지하게 답답하게 생겼습니다. 같이 보죠.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수풀림의 울금초울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울금초라는 것이 뭐냐면 수풀 속의 울금초가 무성하다는 데서 아주 빽빽하게 자랐다 해서 빽빽할 울, 답답할 울자입니다. 그리고 울적하다, 우울하다 할 때 쓰는 자인데 이 울금초라는 것은 결국은 풀이름이에요. 그 울창주를 담기 위해서 사용하는 풀이기도 한데 기장과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굉장히 밀집돼서 자라났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숲속에서요. 그런 모양을 보고서 답답하다, 빽빽하다 해서 답답할 울.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 할 때 이 자를 씁니다. 답답한 거죠. 마음이 빽빽하게 남 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동산원자는 동산원자인데 어떤 동산인지 같이 보도록 하죠. 초두 밑에 뒹굴원자예요. 즉 풀 위에서 뒹굴 수 있는 넓은 동산이란 뜻에서 나라동산원 또는 큰 바람이란 데서 큰 바람 원자입니다. 즉 나라동산처럼 큰 동산을 원이라고 그래요. 문원이다. 즉 글로서 큰 동산을 이룬 것을 문원이라고 그러고 여원이다 그러면 여자들의 큰 동산이란 뜻이죠. 그 다음 원풍이다 그러면 큰 바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세대를 바꿔놓을 만한 어떤 바람을 원풍이라고 그러죠. 중요한 건 뭐냐? 풀밭에서 뒹굴수, 이게 뒹굴원자잖아요. 그죠? 뒹굴원자. 이 밑에 마음심이 있으면 뭐예요? 무릎을 뒹굴고서 있는 마음, 즉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다 해서 원망할 원자였죠. 그러고 보면요. 동산원자는 울타리가 있는 동산원자가 있고 이것은 큰 동산원자입니다. 원래 이름은요. 그 울타리가 없이 풀밭에서 나뒹굴 수 있는 큰 동산을 원이라고 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벼슬 이름 위라는 글자입니다. 사실 벼슬 이름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것은 어떤 그 틀이라든가 몸뚱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되고요. 이건 볼시, 보일시, 그 다음 법도촌, 마디촌이죠. 즉 지붕 밑에서 신을 모시며 법도에 맞게 사니까 편안하다는 뜻에서 원래는 편안할 위였다가 편안한 사람들이 벼슬을 했다 해서 벼슬 이름 위로 쓰였다는 거예요. 위관이라는 것은 군의 장교 계급에서 대위중위 소위를 통칭해서 위관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위자하다라고 할 때 편안하게 뭐 이렇게 있는 모습을 위자라고 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벼슬 이름 위자가 원래는 편안할 위자였다는 얘기예요. 밑에 마음심이 붙으면 위로할 위자입니다. 편안하도록 마음을 위로시켜준다 해서 위로할 위자. 사실은 벼슬 하고 싶은 마음이 위로한 마음인지도 몰라요. 요즘 뭐라 그럽니까? 억울하면 출세해. 출세할 수 있으면 억울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세할 수 없으니까 억울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은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그것이 벼슬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녹일융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것은 원래 오지 그릇 격이라고 해서 이게 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옆에 이게 벌레충은 원래 벌레충이 아니고 김기자 있죠. 그 자의 비슷했다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모양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그릇에 불을 지펴 가지고서 화기가 위로 올라간다는 데서 무엇을 녹인다 해서 녹을융이었다가 녹는 것은 융통하기 위해서 그런다 해서 융통할 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융자, 융통할 수 있는 돈을 융자라고 그래요. 융통, 무언가 융통하고 통하는 걸 융통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건 녹을융이라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뭔가 내가 꽉 막힌 게 있어요. 그걸 녹일 수 있는 자본을 융자라고 그래요. 뭔가 막혀 있는 걸 녹이는. 그러니까 융자가 빚으로 남는다는 게 참 모순이죠. 사회의 모순입니다. 사실은요, 녹인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빚으로 남는다는 건 체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체제가 잘못된 건 바꿔야죠. 악법도 법이죠. 그러나 고치면 더 좋은 법입니다. 틀림이 없잖아요.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왠지 농민 출신이라 그런지 그런 얘기만 나오면 흥분이 됩니다. 네, 이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의심할 의자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얼음빙자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수변이라고 그래서 얼음이나 그 차가운 거랑 관계가 있죠. 즉 얼음처럼 의심되게 돼서 엉겨 모인다는 데서 엉기릉자예요. 즉 의심되듯 이게 물인지 풀인지 의심되듯 하다가 얼어붙어요. 그래서 이거 엉기릉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고가 된다, 응시하다, 마치 얼어붙은 듯 보는 것을 응시라고 그래요. 누구를 보긴 보는데 얼어붙은 듯 보는 게 응시예요. 참 재밌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은 저를 응시하고 있나요? 아니면 멸시하고 있나요? 네, 어쨌든 응시하십시오. 그러면서도 경시하십시오. 여기서 경은 가벼울 경이 아니라 공경경입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왠지 제가 저를 그러라니까 좀 아주 무한하군요. 네, 이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계집녀 옆에 맡으리 무엇일까요? 여자가 무언가를 맡았어. 그게 뭐죠? 아이벨 임자입니다. 즉 여자에게 맡겨진 대를 잇는 일이라 해서 아이벨 임자예요. 요즘 이런 이야기하면 여자들 성질냅니다. 애는 여자 만났느냐 뭐 이러는데 그런다고 남자 뱃속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자연 구조가 그렇어요. 그렇다고 남자가 여자로 바뀌고 여자가 남자로 바뀐다는 것 참 모순입니다. 공동분담이죠. 중요한 건 옛날 글자가 만들어졌을 때 여자에게 맡겨졌던 임무 중에 하나가 또는 여자가 자기 몸속에 또 다른 사람을 짊어진 것이 아이베다. 그래서 아이벨 임자, 우리가 임신하다, 임부할 때 쓰는 글자죠. 그러고 보면요, 옛날 사람들은 대를 잇는다는 걸 여성에게도 써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모계 혈통 사회였다는 거죠. 사실은요, 부계 혈통은 그것은 산업혁명 이후에나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모계 혈통이죠. 원래. 그래서 여자 하나에 남자 몇이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네, 남자들 바로 기죽기 때문에 옛날엔 실제로 그랬어요. 동물들도 여전히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은 대를 잇기 위한 어떤 혈통 보존의 법칙 때문에 그렇겠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 왠지 또 돈하고 관계가 있겠죠. 같이 볼까요? 맡으림 밑에 조개패. 즉 무슨 얘기냐? 돈을 받기 위해서 맡은 일을 한다는 데서 이것은 품팔임 또는 품삯임자입니다. 우리가 임금을 받다 할 때 품삯임자죠. 임금, 그 다음에 임대, 뭔가 품을 팔고 또는 빌려주고 하는 것을 빌리는 것을 임대라고 그러죠. 세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돈을 번다는 것은
나의 능력을 누구에게인가 베푼 다음에 돌려받는 것이 돈입니다. 그것이 몸으로 했든 지식으로 했든 정보로 했든 뭘로 했든지 간에 중요한 건 누구한테나 돈을 받기 위해선 자기가 맡은 바가 있어야 된다는 일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맡기 위한 큰 그릇이 되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의 마지막 글자인가요? 무언가 물어본다라는 뜻의 물을 자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말씀원 옆에 이것도 물을 자자죠. 의심되는 것은 입으로 물어본다 해서 물을 자자고요. 말하여 묻는다는 데서 이게 물을 자 또는 의논할 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문을 구한다 할 때 쓰는 자죠. 그 다음에 자결, 즉 물어보아 결정하는 걸 자결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죽는 것도 자결입니다. 중요한 거는 물어보고, 즉 친구가 없는 사람은 옳은 행동을 할 수 없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원칙은 다수주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실수를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 묻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곧 그것은 의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의문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풀어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